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경협주 관련된 이슈와 관심 정보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꼭 우리가 같이 매매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Nice stack. 안녕하세요. 나이스스탁 주식의 정석 위정석 전문가입니다. 4월 첫 주 시장 괜찮은 모습이죠? 오늘 4월 3일 제가 이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 오전까지만 해도 일주일 내내 증시가 좀 이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금요일 오후부터 급반등을 하면서 이번 주 들어서도 이제 강하게 상승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업종을 뭐 가리지 않고 이제 전반적으로 상승해주는 그런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협상을 재개한다는 이런 안건을 올린다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협주들도 저점 인식을 하고 반등세를 계속해서 이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DMZ 평화공원 이슈까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경협주 관련된 이슈와 관심 정보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꼭 우리가 같이 매매했으면 좋을 것 같은 이 종목,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종목 같이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별 강조 종목, 요거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의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은 이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까지 같이 적어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종목들, 그리고 제가 봐야 될 이제 종목군들, 테마들, 뭐 산업, 이런 거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꾸준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이제 시장보다 좀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이 좋은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투자에 도움이 되게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셔야 제가 이 영상을 올릴 때마다 바로바로 여러분이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슈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DMZ 평화 생태관광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미래 세대가 평화 안보를 생각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누리도록 평화관광, 환경생태관광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비무장지대 DMZ 관광 활성화 의지를 밝혔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은 이와 관련해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DMZ 평화관광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정상회담 코스를 관광전화하고 평화관광 테마열차, 그리고 국제평화음악제 등 다양한 국제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뭐 DMZ 평화공원 이슈는 뭐 사실 예전부터 꾸준히 나온 이슈죠. 그래서 관련된 정책들도 이미 정부 초기부터 관련 부처에서 준비를 해놨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을 그냥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이전에 준비를 했던 뭐 어떤 거를 이제 준비를 해오고 있고 하겠다, 뭐 이런 거를 이제 하나씩 이제 밝혀나가는 그런 시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DMZ 평화둘레길 이슈가 또 핫하게 나왔어요. 이것도 간단하게 제가 이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MZ 평화둘레길 위치는 뭐 이렇게 사진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고성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 GOP 근처까지 구경하고 오는 코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할 거다, 뭐 이렇게 나왔고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정부는 DMZ와 연결된 지역을 평화안보 체험 둘레길로 조성해 4월 말부터 단계적으로 국민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대상 지역은 고성군, 철원군, 파주시 등 3개 지역.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파주시에 토지를 보유한 뭐 공장이라든지 투자용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지를 보유한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뭐 급등세가 나왔죠.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한번 살펴보고요. 일단 뭐 여기 사진에는 뭐 고성 쪽만 나왔는데 파주시 같은 경우는 이미 생태공원이 있는 그런 지역이니까 이렇게 또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번 둘레길 개방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통일부, 환경부 등 5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파주시, 철원군, 고성군 등 3개 자치단체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여러 부처들이 협업을 해서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한다. 그리고 또 한 번 이제 나오죠. 이제 파주, 철원, 고성 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주요 내용으로 보시면은 이번 둘레길 조성 사업은 앞으로 DMZ를 따라 한반도 동서를 횡단하는 탐방길 연결 사업,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과 연계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관계자는 이번 DMZ 둘레길 개방은 남북 분단 이후 DMZ를 처음으로 개방하는 것으로 국민이 평화를 체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런 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 이제 뭐 기대를 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밝혔습니다.
이런 뉴스들로 인해서 오늘 이제 DMZ 평화공원 관련주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주 쪽에 부지를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 사실 이런 종목들은 뭐 예전부터 많이 이제 이슈가 될 때마다 급등이 나왔던 그런 종목들이죠. 그래서 코아스가 오늘 한 번 더 이제 상한가를 찍었고요. 그 다음에 자연광경, 삼육물산, 이화공유 뭐 이런 종목들이 뭐 10%에서 20%까지 굉장히 이제 급등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다른 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철강 쪽, 중소형 철강주들이 또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대창스틸이라든지 티플렉스 이런 애들이 뭐 20% 이상 급등이 나왔고요. 그다음 뭐 대동스틸이나 뭐 문배철강, 동양철강 이런 조그만 애들도 많지는 않지만 뭐 급등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3%에서 5% 정도 어느 정도 이제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쪽은 이제 가스관이라든지 철도 뭐 이런 쪽으로도 당연히 이 철강이 당연히 들어가니까 관련주로도 엮여 있고요. 그다음에 또 북한에 있는 그런 자원개발 관련해서도 조금씩 이제 곁다리를 거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은 제가 이제 특별히 또 따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이제 DMZ 평화공원 이슈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이제 신한금융투자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좀 짤막하게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잠깐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리포트입니다. 이제 퀀트 쪽으로 해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굉장히 짧아요. 딱 한 페이지짜리 리포트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한번 뭐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결론이죠. 결론 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진짜 싼 업종이 뭐냐 리포트에서 제시를 하는 게 진짜 싼 업종은 이제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면서 이제 수익성이 개선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런 건 뭐 당연히 이제 콘트 쪽에서는 항상 이제 보는 그런 거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PER과 PBR 요 두 개가 같이 이제 하락을 하고 ROE가 앞으로 상승할 거로 예상이 되는 업종.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은행, 운송, 증권, 철강이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따로 이제 보여드린 이유를 아시겠죠? 철강 쪽이 요런 이제 싼 업종으로 지금은 저평가돼 있지만 ROE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이런 마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을 이제 철강을 증권사 쪽에서 리포트를 내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뭐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다고 해서 항상 다 그 관련 업종들이 다 슈팅이 나오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퀀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저평가된 구간이다, 좀 싼 구간이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슈는 이 정도로 저희가 이제 살펴봤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관련주들 흐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경역 관련주 하면은 종목들 수가 정말 많습니다. 사실 작년에만 봐도 이제 1차 정상회담 전후로 요때가 한창 정말 경역주들이 정말 핫하게 많이 올라갔던 대시세를 보였던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뭐만 하면은 이제 대부분으로 엮였다 하면서 뭐 수백 개 종목들이 급등락을 보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여기 지금 제가 현대로템 차트를 틀어놨는데 이때 4월부터 5월 그리고 좀 더 길게 보면 한 6월 정도까지 요때 딱 3개월 동안 막 종목들이 뭐 두세 배씩 간 종목들이 막 수록했죠. 지금은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 이 뭐 수백 개 종목들이 수급을 받고 상승이 나오는 그런 시점은 아니에요. 그런 시점까지는 저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종목들이 선별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별적으로 종목을 잘 선정을 해서 정말 강하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선정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을 잘 골라놔야 그만큼 또 이제 수익도 확실하게 강하게 또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들은 이런 수백 가지 종목들 중에서 그냥 어쩌다가 엮인 애들 말고 정말 경영 관련된 이제 좀 사업군에 속하면서 경업을 실질적으로 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이면서 그 업종 안에서 정말 자기 그 종목에 확실한 지위가 있는 그런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시장 점유율이 1위라든지 뭐 거의 이제 공급을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든지 뭐 실적과 수급이 좋은 그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몇 종목만 제가 추려서 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제가 정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또 우리 회원님들과 같이 한번 매매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종목을 또 종목명은 공개는 하지 않고 힌트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면은 제일 먼저 이제 현대로템 제가 이제 틀어놨잖아요. 현대로템은 뭐 많이들 아실 겁니다. 작년에 뭐 언론에도 워낙 많이 또 현대로템이라든지 뭐 범현대가 관련해서 종목들 이제 경영 관련주로 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현대로템에 대해서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뭐 거의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이제 유일하게 종합철도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철도에 들어가는 이제 차량이 있잖아요. 이 철도 차량을 거의 뭐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산을 하는 그런 업체예요. 뭐 철도를 엮인 종목들도 사실 보면은 뭐
뭐 수십 가지가 되잖아요. 뭐 20개, 뭐 30개,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다른 업체들은 사실 이제 현대로템에다가 이제 납품을 하는,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업체들이에요. 근데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완성 차량을 만드는 그런 업체입니다. 국내에서 이제 몇 안 되는, 거의 이제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 업체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국내 철도 차량 시장에서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이제 확보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철도만 하는 게 아니고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사업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철도인 거고, 방산 쪽으로도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차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개발을 하고 생산을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또 방산주로도 좀 움직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뭐 이따 볼 이제 다른 경영주들도 흐름이 좀 비슷하겠지만은 2월 28일이죠. 2월 28일 날 이때 북미 회담 마지막 날이었죠. 이때 오전 먹고 나서 뭔가 이상하다. 이제 점심을 먹고 왔는데 회담이 이제 결렬될 수 있다. 뭐 이런 속보들이 계속 나오면서 대부분의 경협주들이 요 2월 28일 날 오후장에서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시장도 같이 많이 밀렸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갑자기 또 얘기가 나오면서 같이 또 시장도 밀리고, 대북주는 그 중에서 특히나 급락을 맞고 이런 날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날 이렇게 급락을 하고요. 며칠간은 좀 더 이런 낙폭이 좀 이어졌습니다. 다만 3월 이제 중순 정도 들어서면서 낙폭이 좀씩 제한이 되고 바닥을 좀 이렇게 다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저점 인식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날 좀 이제 거래량 실린 양봉이 좀 생기면서 그래도 이제 저점 인식을 이제 슬슬 하겠구나, 뭐 이런 모양을 이제 만들어 놨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이죠. 이제 3월 29일 날 금요일 날 또 아까 말씀드렸던 한미 정상회담, 이때 북미 회담 재개를 위한 안건을 다시 내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대북주들이 저점에서 다 하나같이 수급이 몰리면서 장대 양봉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날 이렇게 또 장대 양봉 만들면서 또 이평선들까지 강하게 좀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확실하게 좀 이제 추세를 돌리는 그런 흐름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번 주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난주 종가가 23,25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이제 종가 기준으로 지지를 해주면서 반등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게 많이는 안 올랐어요. 한 1% 정도 올랐는데, 요런 이제 하루하루 이제 등락폭보다는 요거는 이제 추세 자체를 이제 상방으로 돌리면서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 추세를 만들면서 상방으로 올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같은 경우는 일단은 2월 28일에 종가 요 부분을 일단은 1차적으로 돌파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돌파가 된다면은 27,800원, 700원에서 800원 정도 이 장대 음봉의 이제 중간값이죠. 요 정도까지는 이제 목표가를 두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에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메이저 수급도 있는 그런 종목들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시총 규모도 있고 실적도 실질적으로 꽤 괜찮게 나오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무너지더라도 다시 이제 저점에서 어느 정도 이슈도 완화가 되는 이런 흐름이 나올 때 저점에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같은 메이저 수급들이 같이 유입이 되면서 끌어올려주는 그런 종목이니까 좀 다른 이제 중소형주들에 비해서는 좀 더 이제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현대로템 일단 봤고요. 그 다음에 대하TI도 이거는 또 이 종목도 사실 이제 모르는 분은 거의 없으시죠. 현대로템을 아시는 분은 대하TI도 같이 보는 그런 종목이니까. 대하TI도 어떻게 보면은 좀 실적이 되게 좋고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종목이 이제 국내 1위를 하는 종목입니다. 또 어느 분야에서 국내 1위를 하냐? 철도 중에서도 이제 신호 제어하는 그 시스템을 개발하는 분야에서 이제 국내 1위를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이 대하TI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로템보다 먼저 시세를 냈죠, 작년에. 대하TI 같은 경우는 이렇게 3월달 초부터 좀 시세를 좀 강하게 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작년 이제 1차 정상회담을 할 때 철도 쪽으로 얘기가 갈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나오자마자 거의 그때부터 바로 이제 시세를 상방으로 이제 돌리면서 이제 슈팅을 보인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이 대하TI 같은 경우도 현대로템이랑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저점 부분, 단기적인 이제 저점 부분에서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저점 인식을 확실하게 해줬고요. 이때 이제 단기 이평선들도 상방으로 돌파를 해주면서 추세를 좀 확실하게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장대양봉 종가 부근 여기가 이제 7,300원, 7,330원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일단 돌파를 해주고 그러면은 2차적으로 이 장대양봉의 이제 중간값 정도 이제 8,3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만약에 여기를 확실하게 또 돌파를 해준다고 하면은 이전은 뭐 작년처럼 그런 대시제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뭐 이런 만원대까지는 또 해볼 만하지 않을까. 여기가 거의 이제 좀 강한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또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코리아 SE라는 종목입니다. 요거는 이제 철도 종목은 아니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뭐 철도 쪽은 아니고 이제 철도나 이제 도로에 들어가는 이제 철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철도 라인을 깔잖아요. 레일을 깔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연구 앵커라는 이제 토목 자재입니다. 이거는 이제 집안을 이제 보강하는 그런 이제 토목 자재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연재해 복구할 때 사용하는 그런 이제 토목 자재. 그래서 이쪽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하는 업체고요. 요런 것 때문에 이런 자연재해 관련주로 예전에는 인식이 돼서 뭐 지진 관련주로 해서 이제 대장주였습니다. 이 종목이 17년도였나요? 그때 수능 전날에 갑자기 뭐 지진 나가지고 뭐 수능까지 뭐 일주일 연기하고 뭐 경주 뭐 분들 막 다 대피하고 뭐 이랬던 경력이 있잖아요. 그때 거의 뭐 이제 지진 속보가 나자마자 한 1분 만에 상한가를 바로 말아버린 그랬던 이제 이력이 있던 종목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이제 토목 관련된 철도라든지 도로에 들어가는 이제 토목 자재 쪽으로 이제 주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경협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많이 이제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실제로 이제 경부선 철도에 필요한 실제로 이제 경부선 철도 그 횡단 육교를 설치할 때 이때 이제 이력이 있어요. 실제로 이런 이제 철도 관련된 공사를 할 때 납품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또 철도주로도 인식이 되는 종목이고 자, 요 코리아 SE 대표이사가 남경기 대표이사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연초에 핫했던 정치 테마주, 이제 유시민 서울대 경제학과 이제 동문으로 해서 좀 유시민 테마주로도 살짝 엮여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뭐 지금은 그 유시민 테마주가 이렇게 시세가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거로 보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좀 이제 앞에 봤던 철도주들이랑은 조금 흐름이 다르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작년 연말부터 해서 연초까지 해서 상승 추세를 좀 유지를 해주다가 최근에 좀 이제 시장 낙폭 있고 하면서 이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목도 이제 2월 28일날 경협주들 이제 급락 나올 때 같이 이제 동반 급락을 했고요. 다만 요거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조금 윗꼬리를 좀 달긴 했어요. 근데 장중에 한 12% 정도, 12.7% 정도 이제 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어느 정도 이제 저점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추세를 돌리면서 단기적으로는 상방 슈팅까지 나오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추세를 돌려가는 그런 흐름을 이제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요거는 좀 요 상한가 요 박스권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여기를 좀 확실하게 좀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 하고요. 단기적으로도 쌍바닥을 한 번 더 다지면서 1,500원대를 한 번 더 올지 모르겠는데 단기적으로도 그래도 이제 상방으로 다시 한번 이제 돌려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경영 관련주들 이슈 한 번 더 살펴봤고 그 다음에 관련주 딱 3종목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 이어서 관련주들 좀 더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관심을 가져야 될 딱 한 종목, 요거는 종목명을 공개하지 않고 종목 힌트만 드리는 딱 한 종목, 요거까지 다음 영상에 이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면서 다음 시간까지 기다리기 좀 힘들다, 그 힌트만 주는 그 종목 대체 뭐냐, 종목명 좀 바로 알려달라 하시는 분들은 요 댓글에 보이는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의 성함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면은 바로 요 종목명과 종목 투자 포인트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상 좋아요 그리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